안녕하세요. 집구남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 요구 없이 나간다는 세입자의 변심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매도인 그런 분들께 이 방법 한 방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활용해 보라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제목 아래에 적어놨죠. 홍남기 부총리처럼 안 되려면, 자,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보면은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의왕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세 세입자가 자기는 계약갱신 청구 없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 홍남기 부총리는 바로 매수자를 찾았죠. 바로 집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입주 하려고 하는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매도 계약을 썼는데, 갑자기 이 전세 세입자가 나 못 나간다, 여기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이 완전 난감해진 겁니다. 매수자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는데 거주를 할 수 없게 된 거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 상황 때문에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랬던 사연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을 작년 8월에 냈었는데, 국토부랑 법무부에서 냈었는데, 이 당시 내용 안에 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춰서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매수자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실제 부동산에서도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한 물건들도 실입주 물건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전세 계약자의 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면서도 매수자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하고 위험을 감수한 매수자를 찾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가요? 이 법이 너무 참 좀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법을 통해서 임차인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실제 홍남기 부총리는 들리는 썰에 의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주고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도리어 이런 방식을 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까? 그런 경우들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이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내용들을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나오는 게 있는데, 임차인이 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임대인도 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냐? 법에 의해서 안 된다면 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최근에 나와 있는 임대차 입법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퇴거 이사 번복 가능하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죠. 제3자 간의 계약이 있으면 번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퇴거 의사를 표현한 후에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경우, 그러니까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번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의미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기존 임차인이고요, 여기 새로운 임차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둘 다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등한 입지에서 두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사람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왜 네가 지금 다시 네 권리를 얘기하냐?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권리를 쓸 수 없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 바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사용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딱 임대인이 듣자마자 지인과 임의로 월세 계약을 하나 합법적으로 체결을 합니다. 계약금 영수증도 하나 발행해주고 송금한 내역도 만들어 놓고 계약서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다른 세입자와 임대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계약 만료일 날 오전 이사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만 보내면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부 집을 안 보고 매수를 할 사람을 그냥 찾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내가 들어오겠다라고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하나로 해결이 된 거고, 이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전화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법률 자문 132에 전화해서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다가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다음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문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내용인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멈춤 누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된다, 그분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 방법만 그냥 사용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지인이 들어오기로 계약을 한 거니까 한 1개월 남지 않은 시점, 그 시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매수자를 구하든 그때 하시면 됩니다. 1개월 남은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사전에 구해놨다가 그때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더 숙지를 해보시고, 아니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래에다가 전화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유료 상담으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여쭤보시고 유료 상담 가능한 내용입니다, 유료 상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